일본에서 정체 모를 한 마리의 흰개가 지진 피해를 막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람도 구조하지 못한 폐허 속에서 이 개는 어떻게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한밤중 평온했던 시골 마을에 갑작스레 찾아온 강진. 어둠과 혼란 속 한 소녀의 비명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무너진 가오간, 누구도 들어갈 수 없던 그 순간에 어디선가 나타난 한 마리의 하얀 개. 그 개는 왜 그 자리에 있었던 걸까요? 한국에서 태어나 일본의 작은 마을까지 오게 된 이 개는 어떻게 사람을 구조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기적이라 불렀던 이 개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믿기 힘든 이야기의 실체를 따라가 봅니다. 시즈오카현 후지시 외곽의 작은 마을, 우리 집은 언제나 평온 그 자체였습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이 조용한 곳에서 남편 히로시, 7살 딸 유키와 함께 보내는 하루하루는 소박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근처 도시의 작은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저는 집에서 번역 일을 하며 유키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유키가 현관문을 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학교 가방을 아무렇게나 던져놓고는 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과 축구했어요. 제가 골을 2개나 넣었다고요. 정말? 우리 유키가 골을 2개나?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은 유키가 좋아하는 오므라이스를 만들어줄까? 정말요? 와, 아빠 들었어요? 유키가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던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들었어. 우리 축구 선수 유키를 위해서 특별히 하트 모양 오므라이스를 만들어 달라고 엄마한테 부탁해 볼까? 남편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의 대화들이 저에게는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는 가장 달콤한 시간이었습니다. 도시의 복잡한 생활에서 벗어나 이곳으로 이사 온 지 3년, 우리 가족은 이 작은 마을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좀 바빠질 것 같은데 주말에는 꼭 유키와 함께 시간을 보낼게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새로운 번역 의뢰가 들어와서 당분간 바쁠 것 같거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는 혼자 심심하겠네요. 유키가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뭘 혼자야? 시로가 있잖아. 남편이 마당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는 우리 집 강아지를 가리켰습니다. 시로는 3년 전 이 집으로 이사 왔을 때부터 함께한 시박연이었습니다. 작고 영리한 개로 유키의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우리 가족의 평온한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유키를 재우고 거실에서 남편과 함께 따뜻한 녹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 안 들려요? 저는 갑자기 찻잔을 내려놓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소 조용한 성격인 제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남편도 잠시 말을 멈추고 집중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냉장고 소리나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지만 조금 더 귀를 기울이니 유키 방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는 듯한 아니면 뭔가가 살살 끌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시로도 밖에서 안절부절못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확인해 볼게요. 남편이 슬리퍼를 신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저도 남편을 따라 복도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유키 방 문을 살짝 열어보니 다행히 딸은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입을 벌리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유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하지만 창문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멍멍, 멍멍멍.
갑자기 마당에서 시로가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온순한 시로가 이렇게 흥분해서 짖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급히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시로가 마당 한쪽 울타리를 향해 계속 짖고 있었습니다. 시로의 털이 곤두서 있는 것을 보니 뭔가 평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로야, 왜 그래? 남편이 현관 앞으로 나가며 시로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로등이 없는 이 시골 마을의 밤은 정말 깜깜했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뭐가 있었던 걸까요? 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마 고양이나 너구리 같은 동물이었을 거예요. 이 근처에 그런 동물들이 종종 나타나잖아요. 남편이 애써 태연하게 답했지만 저도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시로는 한참 동안 더 짖다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계속 울타리 쪽을 향해 경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자요. 내일 아침에 다시 확인해 보면 되니까요. 제가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위해 부엌 창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우리 집 울타리 근처에 하얀 개 한 마리가 조용히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순백의 털을 가진 중형견이 울타리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마을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개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 정말 특별했습니다. 귀가 쫑긋 서 있고 꼬리가 둥글게 말려 올라가 있었습니다. 몸집은 중간 정도였지만 근육질이었고 무엇보다 그 자세와 품격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마치 한국 드라마에서 본 진돗개와 비슷했습니다. 여보, 이리 와서 봐요. 저는 남편을 급히 불렀습니다. 남편은 아직 잠옷 차림으로 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뛰어왔습니다. 저기 봐요. 저 하얀 개 말이에요. 어머. 남편도 놀란 표정으로 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개는 누구 개예요? 이 근처에서 저런 개는 처음 보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마을에 이사 온 지 3년이 되었지만 이런 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을에 사는 개들은 대부분 시바견이나 잡종견들이었거든요. 개는 우리가 창문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지만 전혀 도망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앉아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맑고 깊은 눈빛에서 묘한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저게 정말 예뻐요. 그런데 왜 혼자 있을까요? 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글쎄요. 혹시 길을 잃었나? 남편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때 유키가 일어나서 저희들 뒤로 왔습니다. 엄마, 아빠, 뭘 보고 있어요? 유키가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유키야, 저기 하얀 개 좀 봐. 정말 예쁘지? 제가 유키를 안고 창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눈처럼 하얗네요. 유키가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저 개는 누구 개예요? 모르겠어. 처음 보는 개야.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키우면 안 돼요? 유키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유키야, 그러면 안 돼. 주인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시로도 있고. 제가 딸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유키는 이미 그 개에게 푹 빠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가서 만져봐도 돼요? 안 돼, 유키야. 모르는 개한테 함부로 가까이 가면 위험해. 제가 딸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개는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수호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개에게서는 따뜻하고 편안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유키는 계속 창문으로 나가서 그 개를 보았습니다. 아직도 있네요. 유키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왜 우리 집 앞에만 있을까요? 저도 궁금해했습니다. 혹시 어젯밤에 들린 소리가 저 개 때문이었나? 남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유키를 학교에 보낸 후 점심시간쯤 이웃집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이 마을에서 30년 넘게 사신 분으로 마을의 모든 일을 꿰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아케미 씨, 안녕하세요. 그런데 아침부터 저 하얀 개가 계속 있던데 누구 개예요? 저희도 모르겠어요, 할머니. 어제 밤부터 우리 집 앞에 있었어요. 할머니는 개를 보시더니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신기하네요. 이 마을에 50년 넘게 살면서 저런 개는 처음 봐요. 정말 품격이 있어 보여요. 그러게요. 뭔가 특별한 개 같아요. 저렇게 얌전하게 앉아 있는 것도 신기하고. 보통 떠돌이 개들은 불안해하거나 경계하는데 저 개는 정말 차분해 보여요. 할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 개는 마치 이곳이 자신의 자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하얀 개는 우리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울타리 근처에서 마을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녁이면 우리 집 마당을 지키듯 자리를 지켰습니다. 엄마, 저 개한테 이름을 지어줘요. 유키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이름이라니? 우리 개도 아닌데. 하지만 매일 우리 집에 있잖아요. 이름이 있어야 해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벌써 일주일째인데 이제 거의 식구나 다름없어요. 그럼 뭐라고 부를까? 제가 물었습니다. 백설이요. 유키가 신나게 외쳤습니다. 털이 눈처럼 하얗잖아요. 백설이라. 좋은 이름이네요. 저는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그 개를 백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신기하게도 백설은 자신의 이름을 금세 알아차리는 것 같았습니다. 백설아 하고 부르면 귀를 쫑긋 세우며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백설은 정말 특별한 개였습니다. 매일 아침 마을을 한 바퀴 도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마치 마을 전체를 순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어김없이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백설이는 진짜 우리 집 지키는 개 같아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웃들도 점점 백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케미 씨, 저게 정말 똑똑해 보여요. 어제 우리 집 앞을 지날 때 인사하듯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러게요.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백설을 특히 좋아하셨습니다. 저 개를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뭔가 든든한 느낌이 들어요. 결국 이웃들도 백설을 위해 간식을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백설은 모든 사람들의 정성을 받아들이면서도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동물보호소에 연락했습니다. 혹시 잃어버린 개를 찾는 신고가 있었나요? 하얀 진돗개 같은 개인데. 진돗개요? 잠깐만요. 아, 그게 말씀이시군요. 한 달 전에 입양 보낸 개 중에 그런 개가 있었는데 며칠 만에 돌아왔었어요. 그런데 또 사라졌더라고요. 그럼 주인이 없다는 뜻인가요? 네, 그런 셈이죠. 혹시 그 개가 거기 있다면 다시 데려오시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백설이 유키와 함께 마당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엄마, 백설이 어디 가요? 유키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보호소에서 데려가려고 해요. 안 돼요. 백설이는 우리 가족이에요. 이웃 할머니도 나서셨습니다. 아케미 씨, 그 개는 이미 이 마을의 일부가 되었어요. 모두가 좋아하는데 왜 보내려고 하세요? 결국 저는 보호소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키우기로 했어요. 그날 밤 백설은 처음으로 우리 집 마당이 아닌 현관 앞에서 잠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제 정말 이 집의 일원이 되었음을 아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백설을 떠나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한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백설과 함께한 지 3개월이 지난 어느 가을 밤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 소풍 가는 거 기억하죠? 유키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도시락도 엄마가 정성껏 싸줄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집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이다. 저는 즉시 유키를 안았습니다. 진도 6.5의 강진이 우리 마을을 덮쳤습니다. 흔들림이 계속되면서 집안의 물건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기가 끊어지면서 온 마을이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으악! 유키가 무서워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저는 딸을 더욱 꽉 안았습니다. 남편도 저희들을 감싸 안으며 지진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흔들림이 멈춘 후 밖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가족들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다치지 않았습니다. 백설이는 어디 있어요? 유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밖을 보니 백설이 이웃집 쪽을 향해 계속 짖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급박한 짖음이었습니다. 다나카 씨, 도와주세요. 이웃집에서 아주머니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웃집이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미사키가 안에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주머니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미사키는 유키와 같은 나이의 소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무너진 집 안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119에 신고했어요.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설은 계속 짖으며 무너진 집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백설아, 위험해. 저는 백설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백설이 제 손을 벗어나 무너진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 백설아. 유키가 소리쳤습니다. 저게가 뭘 하는 거야?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백설이 위험할까봐 걱정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백설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잠시 후 백설의 짖는 소리가 집 안 깊은 곳에서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아이의 울음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미사키다. 미사키 목소리야.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백설은 잔해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미사키를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아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오느냐였습니다. 백설은 땅과 지진 잔해들을 힘껏 파더니 갑자기 백설이 뭔가를 물고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미사키였습니다. 백설은 미사키의 옷을 물고 조심스럽게 끌고 나왔습니다. 미사키야. 아주머니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사키는 다리를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만약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면 더 큰 부상을 입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백설이가 구해줬어요. 미사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웠는데 백설이가 와서 안아줬어요. 사람들은 모두 백설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백설은 온몸이 먼지투성이었지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미사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백설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백설아, 정말 고마워. 너는 진짜 영웅이야. 불가능해 보이던 구조를 한 마리 개가 해냈습니다. 그것도 한국 진돗개가 말입니다. 나중에 현장에 온 구조대원이 한 마리였습니다. 그날 밤 온 마을 사람들이 백설을 영웅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백설은 평소와 다름없이 우리 집 마당에서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지진 다음 날 지역 기자가 우리 마을에 왔습니다. 진돗개가 지진 속에서 아이를 구했다는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저는 어제 밤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자는 백서를 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개네요. 이 이야기를 꼭 기사로 써야겠어요. 며칠 후 지역 신문에 하얀 개, 지진 속 아이를 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곧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보, 우리 백설이가 텔레비전에 나와요. 저는 신나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전국 뉴스에서 백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백설의 품종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개는 한국의 천연 기념물인 진돗개로 추정됩니다. 진돗개는 충성심과 용기로 유명한 견종입니다. 그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설 목에 달린 마이크로칩을 조회한 결과 백설의 출생지가 밝혀진 것입니다. 이 개는 2년 전 한국 진도에서 태어나 구조되었고 작년에 일본으로 입양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 보호소를 전전하다가 결국 이 마을에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 행동 전문가가 텔레비전에 나와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는 한 번 정한 주인에게 평생 충성하는 견종입니다. 백설이는 여러 곳을 거쳐 다니면서 진정한 가족을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나카 가족을 만나 비로소 안정을 찾았고 그 결과 본능적인 구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곧 한국 언론에도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한 뉴스 프로그램에서 전화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다나카 아케미 씨, 백설이와 함께 생활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백설이에게서는 다른 개들과는 다른 특별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 같았고 항상 가족과 이웃들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이것이 진돗개의 특성인지는 모르겠지만 백설이는 정말 특별한 개입니다.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백설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우리 진돗개가 이런 일을 해냈다니 자랑스럽다. 진돗개의 충성심을 전 세계에 알린 백설이가 대단하다. 국경을 넘어 사람을 구한 진돗개 정말 자랑스럽다. CNN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한국 출신 진돗개, 일본에서 지진 구조견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국제 뉴스가 되었습니다. 이 개는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한국의 영혼 진돗개입니다. 한국 문화 전문가가 CNN 인터뷰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백설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우리 집에는 연일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기자들, 동물 보호 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백설을 보고 싶어하는 일반인들까지. 백설이 때문에 우리 집이 관광지가 되었네요. 저는 웃으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설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도 동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도 직접 취재를 위해 일본으로 왔습니다. 백설이를 보니 정말 진돗개 특유의 기품이 느껴집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이런 일을 해낸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기자는 백설이를 보며 감격했습니다. 저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백설은 이제 우리 가족이자 이웃의 수호신입니다. 백설이 덕분에 우리 마을은 더욱 단결되었고 서로를 더욱 아끼게 되었습니다. 유키도 학교에서 백설 이야기로 유명해졌습니다. 유키야, 오늘 발표는 뭐에 대해 할 거야? 백설이요. 백설이는 내 영웅이에요. 유키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유키의 학급 친구들은 모두 백설을 보고 싶어 했고 선생님도 백설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백설이는 정말 대단한 개예요. 유키가 이런 개와 함께 생활한다니 정말 행복하겠어요. 일본 내 진돗개에 대한 관심도 급증했습니다. 여러 동물 보호소에 진돗개 입양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백설이 같은 개를 입양하고 싶어요. 진돗개는 정말 충성스러운 개인가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중한 입양을 당부했습니다.
진돗개는 매우 특별한 견종입니다. 올바른 교육과 충분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화제가 되었다고 해서 충동적으로 입양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백설은 진돗개의 이름으로, 한국의 이름으로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백설과 함께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키는 이제 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백설이가 지켜주니까 무서울 게 없어요. 하며 혼자서도 잘 잡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백설을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이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백설과 함께 마을 산책을 하는 것이 새로운 전통이 되었습니다. 백설이 덕분에 우리 마을이 더욱 따뜻해졌어요. 이웃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백설을 보러 오는 방문객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만 방문을 허용하고 백설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느 봄날 한국에서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백설의 원래 주인이었던 분이었습니다. 백설이가 이런 일을 해냈다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키울 수 없어서 보내드린 게 미안했는데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났다니 다행입니다. 백설은 원래 주인을 알아보는 것 같았지만 우리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백설의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백설이는 이제 여기가 진짜 집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아요. 백설이가 행복해 보여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백설과 함께 마당에 앉아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어느 여름밤 정체불명의 하얀 그림자로 나타났던 백설이. 그 개가 우리 가족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백설은 단순히 개가 아니었습니다. 국경을 넘어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였고 용기와 희망을 보여주는 영웅이었습니다. 백설아, 고마워. 저는 백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설은 저를 바라보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저도 이 가족을 만나서 행복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키가 현관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백설이가 우리 가족이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게. 백설이는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선물이야. 남편도 나와서 함께 앉았습니다. 백설이 덕분에 우리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어요. 맞습니다. 백설과의 인연을 통해 우리는 함께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만이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 모든 관계가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백설의 이야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줄어들었지만 백설이 남긴 감동과 메시지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몇 개월 전 한 출판사에서 백설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 왔습니다.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백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동물들과 인간 사이의 특별한 유대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백설이가 책에 나온다니 정말 신기해요. 유키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백설이가 유명인이 되었네. 하지만 백설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매일 아침 마을을 순찰하고 저녁에는 우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일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근처 초등학교에서 백설과 함께 동물 사랑 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백설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책임감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저는 기꺼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유키와 백설이 함께 학교를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백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백설이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일본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국적이나 출신이 다르다고 해서 사랑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유키가 친구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백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영웅 같아요. 선생님도 감동하셨습니다. 백설이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백설은 유독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사랑을 받아서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백설아, 너도 선생님이 된 거야. 저는 백설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밤 백설이 우리 집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우리는 지금처럼 특별한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백설은 우리에게 왔지만 사실은 우리가 백설에게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용기, 희망,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어젯밤 유키가 백설을 안고 자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2년 전 처음 백설을 만났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보, 백설이 덕분에 우리 가족이 정말 행복해졌어요.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백설이는 우리에게 온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제 백설은 완전히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전국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 한국에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진도에서 살고 있다는 할머니가 보내신 편지였습니다. 우리 진돗개가 일본에서 이런 훌륭한 일을 해냈다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백설이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설이는 이제 한국과 일본을 잇는 작은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백설은 단순한 개가 아니라 두 나라 사이의 우정을 상징하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백설과 함께하는 매일이 소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백설이 현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산책을 합니다. 주말에는 백설과 함께 바다에 가기도 하고 산에 가기도 합니다. 백설아, 너는 정말 우리 가족의 보물이야. 유키가 매일 밤 백설에게 말하는 말입니다. 백설은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듯 합니다. 나도 이 가족을 사랑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백설은 우리 집 마당에서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2년 전 어느 여름밤 정체불명의 하얀 그림자로 나타났던 그 개가 이제는 우리 마을의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백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작은 존재라도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요. 백설은 한국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백설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감동을 심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진돗개는 더 이상 한국만의 자랑이 아닙니다. 백설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진돗개의 충성심과 용기를 알게 되었고, 이제 진돗개는 세계인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입니다. 백설아,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너는 우리에게 온 최고의 선물이야. 진돗개가 보여준 용기가 대한민국의 정신을 대변해 주었습니다. 백설은 진돗개의 이름으로, 한국의 이름으로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고 용기에는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백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